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평영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트코인이 꽤나 많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지금 가격도 20K 이상에서 놀고 있고, 저 일정대로 25, 26, 27 화수목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어제자는 구글과 맞소, 그 다음에 26일에는 페이스북, 그리고 내일은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장세가 좋은 걸 보고 사실 좀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갈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단기장과 장기장도 같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자 발표 내용은 두 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줄, 구글은 어닝 쇼크급은 아니지만 실적 발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소의 경우에는 꽤나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쪽에서는 5% 넘게 급락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 넘게 하락을 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이런 차트가 아니고 양봉이 두 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를 할 수 있고, 이게 알파벳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나스닥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장세를 보게 되면은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비트코인 상승하고 있죠. 그 부분도 똑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나스닥 차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5일, 26일, 27일 이 부분까지 진행이 됐고, 26일이 페북이에요. 아무래도 메타는 최근에 좋은 전망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실적 발표는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겁니다. 이용자 수도 빠져나가고 매출도 좀 줄고 있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취지를 밝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이 컨센으로 보고 있는 거는 별로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틀 있죠. 25일, 26일 화요일과 수요일 이 두 날짜까지 실적 발표가 거의 정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까지 막 버티고 많이 내려가지 않고 이런 장세를 보여준다면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공포 장세는 안 나올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이날에 메타, 페이스북이 있고 27일에 애플하고 아마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고,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말할 때 빅테크 5인방이라고 불러요. 저는 3일 동안 일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마 결론은 목요일 지나서 목요일 자정 그쯤 결정이 될 것 같고, 거의 절반, 거의 대부분의 장세는 이 두 날짜에 표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루밖에 소화가 안 됐지만 아직까지 장세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비트코인 단기 장세랑 장기 장세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장기 장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나스닥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나스닥이 내려가면 비트코인도 내려가는 거고, 나스닥이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올라간다. 속칭 꼬봉처럼 움직인다라는 말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스닥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은 앞으로 스토캐스틱상 내려가는 추세가 당장 내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한 이때쯤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한 번 더 연장이 됐었고, 앞으로는 주말 제외하면은 영업일상 한 5일 정도는 하락 추세를 밟는 게 맞지 않나. 그것이 조정이든 아니면 진짜 대하락이든 방향성을 아래로 두는 게 맞지 않나라고 다시 한번 반복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회피가 되려면은 바닥에서 놀던 장세와 정반대, 그러니까 제가 장세를 표현할 때 이런 장세가 스토캐스틱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약세다라고 평가를 했듯이, 위에서 놀게 되면은 강세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즉 이것만 아니라면은 하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확히 볼 수 있는 게 최근 날짜에 두 개가 잘 나와 있네요. 하나는 한 7, 8월 때고 하나는 한 4, 5월 때인데, 약세로 표현이 되는 장은 방향성 아래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강세로 표현되는 장에 있어서는 상승을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락은 이 스토캐스틱 차트에서 강세로 놀지만 않는다면 그냥 방향성 아래로 두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 비트코인은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나스닥하고 다른 점은 많이 없어서, 이 차트도 스토캐스틱에서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한 5일이나 아니면 6일 정도 간간히 볼 수 있는 조정 추세나 하락 추세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사실 장기 추세와는 달라진 점이 없죠. 또다시 하락 관점을 반복한다라고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분석에서는 이게 데드크로스가 확정이 나는 순간부터는 하락분을 한번 관찰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단기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장을 설명드릴 때 이 장은 무조건 숏을 보고 있어야 돼요. 손익비가 롱의 상황에서는 이미 구간을 지나쳤거나 너무 높은 상태에 있어서 숏의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미 진입을 했다거나 그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요. 어제 좀 자다가 댓글을 읽었는데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의지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예요. 나는 기계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서 기술적 매매를 하고 싶었는데 당신 말을 듣고 매도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보 같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에 대한 의견이 아니었다. 관망에 대한 의견이었다. 뭐 방향성을 둘러봤었다. 이런 변명 등은 안 할게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왜 말이 안 되는지 두 가지만 제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 말의 근거는 사실 기술적 매매를 근거로 합니다. 그럼 이평선의 5일선과 21선을 봤다라고 말을 했었죠. 뭐 제 강의 내용에도 있었지만 근데 상당히 잘못됐어요. 물론 차트가 상승을 해서 후회는 하고 정말 맞은 그런 관점이 되겠지만 이 모든 지표상 해석을 할 때는 종가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 댓글이 종가가 나오기 전에 12시간 전이니까 새벽 시간에 작성이 됐었어요. 근데 종가 언제 나죠? 오전 9시에 나죠. 그렇다는 말은 여기가 아직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지금 검정색으로 표현되는 이 차트가 막 이런 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입니다. 아직 종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3시간 뒤에는 종가가 나오지만 그렇다는 말은 이게 종가가 나오기 전에 선택을 한다라는 소리인데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 방향성이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매매에서부터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제 입장을 그냥 옹호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종가가 안 나왔을 때 매매를 한다는 것은 제가 항상 근거로 삼는 5일선과 21선 상관관계에서 추후에는 이게 크로스가 나는 지역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날짜에 강력한 롱이 나왔을 때, 즉 캔들이 좀 좋게 만들어졌을 때 이동평균선은 상회를 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선택을 하겠죠. 크로스가 낮다. 나는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매수를 받겠죠. 차트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냐? 종가가 안 만들어졌으니까. 보통 이런 것들이 롱과 숏 상황에서 주봉상 말고 시간봉에서 많이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뭐 4시간봉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터치를 했다가 그 봉 상황에서는 올라갔지만 실제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5일선이 21선 저항 맞고 내려가는 모습, 흔히 나오는 모습이고요. 근데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냐? 17, 18년도 이후에 이 자리를 기다릴 때 정말 강력한 페이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자리를 보고 정말 비트코인의 사기다라고 말을 했었던 구역도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18년도 10월 15일이고요. 제가 왜 이 날짜를 기억하냐면 이 날짜 이후에 정말 사기다라고 말을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표현을 안 해도 거래대금을 보면 아실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관점을 종가가 나오기 전에 선택을 한다라는 내용은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 실제 상황을 좀 가정해서 감정을 대입하자면은 여기서 물리면은 이전에 반등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는 도달하겠지라고 존버를 하겠죠. 그렇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떨어졌고 마지막 기회였고 50% 상황에서 1년 동안 물려 있어서 겨우 평단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이렇게 안 될 확률도 높아요. 하지만 정말 좀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은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무조건 종가를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틀린 의견 두 번째 이유는 기술적 매매를 할 때 호재나 그런 소식에 맞추는 거는 호재에 의한 매매지 기술적인 매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매매 알트코인 추천을 할 때 스케링이나 단타를 추천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거 호재가 있고 상승을 할 거니까 매수하라고 말을 안 하고 추세선 긋고 그 다음에 RSI 확인하고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꾸만 혼동을 하시는데 이거 둘 다 섞어버리면은 애매한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감정적인 답변을 달아주셔서 제가 원래 댓글 잘 안 읽고 답변도 잘 안 드리는데 한번 언급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좋은 매매 기법 살려서 매매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단기장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추세상 롱으로 가고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추세선을 긋고 숏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손익비상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렇다면 상황상 추세선을 좀 긋기는 힘들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이동평균선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1시간 봉으로서 이 이탈 자리를 체크를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좀 더 신뢰성 살리고 싶으면 4시간 봉으로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평선으로 추세 이탈을 체크를 하시고 그 직전에 RSI를 체크를 하면서 떨어질 자리가 맞나를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 현재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1시간 봉 이하에서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해줍니다. 고가는 올려놓고 RSI는 떨어지는 패턴을 가져가고 있고 이게 한 번만 더 지속이 되면은 이때 방향성을 턴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더 신뢰성 있게 판단을 하려면은 한 3일 정도 관찰을 하고
이제 4시간 봉마저도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4시간 봉은 사실상 이전의 고점이 너무 낮아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신뢰성을 살리고 이런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좀 1시간 봉으로서 판단을 하면서 리스크를 살려서 매매 기회를 많이 가져가느냐 이 차이일 것 같아요. 네, 스캐핑이나 단타 매매는 이렇게 매매를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이 좀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다른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고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그냥 댓글에 달아주시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이벤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외시 투자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선물방에 입장을 하시고요. 11월의 이벤트는 포지션을 오픈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클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